네, 다음 얘기해볼 경기는 레이더스와 베어스의 경기입니다. 이건 이제 30대 12로 이제 베어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저스틴 필즈가 이제 지난주에 바이킹스와의 경기에서 오른쪽 엄지 손가락 탈구 부상을 입으면서 중간에 이제 교체가 됐었는데 이날 진짜 교체로 나왔었던 타이슨 메이전트가 선발 데뷔전을 이날 경기에서 치렀습니다. 네, 스탯이 굉장히 예쁘게 잘 뽑혔어요. 29번의 패스에서 21번의 성공. 뭐 야드가 많지는 않습니다. 162야드의 터치다운 하나를 기록하면서 어쨌든 어, 팀의 승리에 굉장히 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음, 사실은 주전 쿼터백이 빠진다는 거는 뭐 어느 팀에게나 굉장히 이제 큰 타격이 있는 일이죠. 음, 그리고 뭐 베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백업 쿼터백도 뭐 이렇다 할 뭐 이름값이 있는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날 이제 베어스의 승리를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이전트가 예상 외의 선전을 하면서 베어스가 아주 소중한 승리를 추가할 수가 있었어요. 음. 이 선수가 이제 그 디비전 2에 있는 셰퍼드 유니버시티라는 학교를 나온 언드래프티드 루키 선수입니다. 아버지가 이게 팔씨름 챔피언이었다 그래요? 음, 그러면서 이제 뭐 팔 힘 하나는 좀 이 유전자를 받고 태어나지 그렇죠.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제 올해 그 시즌을 시작할 때 저스틴 필즈 그 이제 네이선 피터맨 선수에 이어서 서드 스트링으로 출발을 했었는데 4주차가 되기 전에 이제 세컨 스트링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백업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 바이킹스와의 경기에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이날 이제 그 레이더스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하면서 차저스와의 경기에도 이제 선발로 낙점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스틴 필즈가 향후 몇 주 동안 이제 그 필드 위에 나서기 좀 어려운 그런 부상을 입었기 때문인데 계속해서 베이전트가 잘해준다? 저스틴 필즈가 글쎄요, 뭐 주전 자리를 다시 차지할 가능성이 물론 현재로서는 높겠습니다만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면 주전 자리를 잃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필즈가 이제 뭐 워낙 1라운드에 뽑힌 아주 이제 유망주 출신의 쿼터백이었기는 하지만 음, 사실은 최근에 이제 베어스에서 보여주던 모습은 뭐 안정적인 그런 프랜차이즈 쿼터백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보긴 좀 힘들겠죠. 네, 근데 어쨌든 좀 불일 부상으로 당분간 출장이 어렵게 됐는데 이 좀 무명의 이 베이전트가 만약에 정말 뭐 몇 주간 계속해서 자리를 잘 잡아준다면 뭐 베어스 입장에서는 좀 이제 저스틴 필즈에게 그렇게 집착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네, 뭐 한 경기만의 활약으로 뭐 저희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제 뭐 단언하기는 음, 좀 어렵고 이제 몇 주간의 좀 활약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날 이제 디온타 포맨 선수가 3개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습니다. 89 러싱 야드에 2개 러싱 터치다운, 그리고 이제 3개의 캐치에 31 리시빙 야드, 리시빙 터치다운도 하나를 기록을 하면서 이제 팀의 승리를 견인을 했는데요. 뭐 포맨 선수의 공이 가장 컸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음.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제 뭐 루틴하게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도 이제 어떤 쿼터백이 좀 경험이 부족하고 뭐 혼자서 이제 모든 걸 풀어나가기 좀 어려운 선수라면 이제 이런 포어맨 같은 이제 러닝백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 근데 음, 그런 것들을 또 잘 수행해 줬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수비 쪽에서는 제일런 존슨 선수가 픽식스를 기록을 하면서 경기 쐐기를 막는 역할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또 인터셉션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런 존슨 선수의 주가가 현재 좀 많이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이제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다가오고 있는데 베어스가 빠르게 좀 팔아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음. 뭐 저희가 앞서 이제 저스틴 필즈가 못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음, 사실 이날 레이더스도 주전 쿼터백이 나오지를 못했어요. 사실 네, 지미 가로폴로가 이제 등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이넥티브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음, 이제 브라이언 호이어가 이제 선발로 나섰지만 뭐 어떻게 보면 뭐 경험을 가진 베테랑이지만 이 신인 베이전트보다 이제 훨씬 좀 못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말았다. 이렇게 좀 음.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날 뭐 패스 성공률도 50% 겨우 넘겼고 터치다운 없이 인터셉션만 2개를 기록을 했으니까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경기력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인터셉션을 던진 이후에 이제 에이단 오코넬 선수로 교체가 됐어요. 근데 오코넬도 들어오자마자 인터셉션을 던졌습니다. 이게 음, 참 아이러니한 문제죠. 뭐 어쨌든
지금 그 스킬 플레이어진을 봤을 때 조시 제이콥스, 다반테 애덤스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도 득점이 12득점에 그쳤다라는 건 레이더스가 현재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뭐 이게 이번 경기뿐만 아니라 20득점을 넘긴 경기가 지난 페이트리어츠와의 경기 딱 한 번뿐이었고 뭐 그나마도 이제 그 세이프티 이점이 있으니까 이날 그 경기도 포함해서 올 시즌 공격팀이 단 한 번도 20득점 이상을 기록을 하지 못한 레이더스거든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조시 제이콥스랑 다바테 애덤스가 있는 팀입니다. 이거는 분명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제 조시 맥데니얼스 감독이 지금 부임한 지 2년 차인데 뭐 여전히 좀 성과가 잘 나고 있지 않고 뭐 나름 이제 데리카를 보내고 지미 가로폴로를 영입했을 때는 음, 사실은 이제 변화를 가져간 거에 대한 좀 확실한 이유를 좀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가로폴로가 지금 건강에서도 계속 좀 문제를 드러내고 있고 뭐 음, 필드에 있을 때도 뭐 데리카보다 뭐 그렇게 좀 업그레이드가 됐는지 좀 뭐 여러 가지로 의심스러운 네. 음, 뭐 그런 퍼포먼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변화를 주도한 인물들이 결국에는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맥디닐스 감독이 뭐 저희가 시즌 뭐 프리뷰 때도 얘기를 했지만 과연 이번 시즌에 끝까지 좀 완주할 수 있을지 조금 자리가 위태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음. 그리고 이제 맥데니얼스 감독이 뭐 친분 그리고 본인의 스킴을 잘 안다는 이유로 이제 합류시킨 브라이언 호이어가 지금 개인 13연패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음, 이게 또 이 연패 기록이 거의 이제 선발로 나서지 않았던 선수기 때문에 정말 몇 년에 걸쳐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기록인데 어디까지 이 기록이 이어질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시죠. 네, 참 얘기 안 하고 싶네요. 네. 제가 또 이겼다고 이 한 경기에서 제가 이렇게 그 소소한 기쁨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이날 아, 패트리어츠가 빌스를 상대로 29대 25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음, 그러니까 올 시즌에는 참 그 뭐 이기든 지든 결과에 관계없이 패트리어츠 얘기를 별로 안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물론 음, 이긴 건 굉장히 기쁘거든요. 근데 참 사람이 이렇게 좀 가벼워 보이고 이러면 좀 좋진 않은데 어쨌든 굉장히 기분이 좋은 한 주였습니다. 음. 그러니까 시즌 두 사실 번째 승리였죠. 네, 음, 그래서 사실 뭐 톰 브레이디가 있을 시절에는 뭐 2주차까지 하면 그냥 보통 2승을 하고 그게 이제 음, 보통 패트리어츠의 전통이었는데 네, 지금 7주차에 와서야 시즌 두 번째 승리를 거뒀다. 그러니까 음, 패트리어츠가 조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는 거에 대한 좀 반증인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스라는 이제 AFC 이스트 뭐 혹은 이제 그걸 넘어서 이제 AFC 컨퍼런스 전체에서도 굉장히 강호로 분류가 되는 팀을 상대로 승리를 했다는 거는 음, 분명히 1승 이상의 의미는 있었다. 그런 경기였어요. 네. 이게 그 찾아보니까 지난 시즌의 6주차, 올 시즌 말고 지난 시즌의 6주차에 브라운스와의 경기에서 38득점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음, 그 이후의 최다 득점입니다. 근데 29득점이 그렇게 많은 득점은 사실 아니잖아요. 네, 그런 부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정도의 득점도 참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 그나마 좀 그 긍정적인 부분은 맥 존스 선수가 모처럼 좀 사람 같은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점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여전히 좀 개선을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죠. 이날 뭐 스탯이 예쁘게 뽑히긴 했습니다만, 이 쿼터 첫 번째 패스, 그 스크린 패스를 하는 과정인데 그걸 못 맞춰가지고 인컴플릿이 나고 이런 거는 좀 한숨이 나오는 그런 플레이였는데 다만 그 마지막 투미니트 드라이브에서 패스가 6번이었던가요? 역전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팀에게 승리를 안겨줬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인정은 또 해줘야겠죠. 뭐 음, 어쨌든 있는 자원이니까 이 선수가 잘해주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방안이긴 한데 뭐 일단은 그 부분은 향후에 더욱 더 개선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저는 이날 이제 오라인의 그 영향이 좀 컸다고 봐요. 원래 그 벨리책 영감님이 마이크 오네누를 이제 라이트 가드에서 라이트 태클로 옮기는 거를 굉장히 싫어했었는데 결국 이제 마이크 오네누를 라이트 태클로 돌리고 라이트 가드 자리에 이제 그
올해 4라운드에 뽑았던 루키 가드 사이디스 선수를 이제 투입을 했습니다. 이 선수를 넣었던 부분이 예, 포켓 오른쪽 그 보호막을 잘 이제 형성을 하는 결과로 좀 이어졌고 예, 그 덕분에 맥 존스가 좀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두 선수가 계속해서 이제 오른쪽에서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면 맥 존스가 안정감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음. 뭐 패트리어츠 오펜스가 사실은 뭐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음. 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예, 뭐 모든 지금 자리를 한꺼번에 지금 뭐 업그레이드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음. 이렇게 오펜시브 라인부터 조금씩 조금씩 좀 개선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그리고 이제 특히 저는 좀 좋았던 부분은 그 자브리 페퍼스가 인터셉션 만들어내고 그 드라이브에서 이제 엘리엇이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는데 어 그거 제외하고 나서는 이제 그 올해 6라운드에서 뽑았던 그 디마리오 더글라스 선수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쳐줬습니다. 이날 뭐 4번의 캐치, 1번의 캐리로 총 74 스크리미지 야드를 기록을 했는데 뭐 야드로만 따지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날 이제 펀트 리턴에서도 25야드를 전진하면서 또 팀에게 좋은 공격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6라운드에서 뽑은 신인치고는 굉장히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뭐 수비 쪽에서는 이제 세컨더리 자원들의 좀 활약이 이제 빛났던 경기였어요. 패트리어츠 음, 입장에서. 네. 이날 뭐 자브리 페퍼스가 앞서 인터셉션 만들어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카일 더거 그리고 이제 라인베커 자원 벤틀리 이런 선수들이 정말 미친 듯이 뛰어다니면서 이제 수비에서 공헌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록지 보시면 이 세 선수가 패트리어트 수비진에서 가장 많은 태클을 기록한 세 선수입니다. 진짜 음, 미친 개처럼 뛰어다녔어요. 음, 그러면서 이 세 선수가 사실은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또 빌스의 공격진을 억제할 수 있었다.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이날 빌 벨리책 감독이 또 하나의 좀 이정표를 음, 세웠죠. 네, 이날 승리를 통해서 이제 정규리그 통산 300번째 승리를 거뒀습니다. 음. 이게 그 돈 슐라 감독 그리고 조지 할라스 감독이 이어서 역대 세 번째 300승 기록이 됐는데 돈 슐라가 328승, 조지 할라스가 318승입니다. 뭐 숫자로 놓고 보면 이제 몇 개가 차이가 나지 않긴 합니다만 NFL 시즌이 뭐 정규 시즌 해봐야 뭐 17경기니까 일단은 지금 페이스대로 봤을 때는 뭐 내년 시즌 후내년 시즌에도 참 쉽지 않을 것 같은 기록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기록을 깨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지금 감독직을 이어나가는 게 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좀 그 좋은 성적을 계속해서 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그 최근에 영감님이 이제 핫시트에 앉아 있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안 라포포트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취재를 좀 했었던 모양인데 라포포트의 리포트에 따르면 올 시즌 앞두고 이제 그 영감님이 페이트리어츠와 연장 계약을 맺었다 그래요. 그것도 돈을 굉장히 많이 받는 그런 연장 계약을 맺어서 당장 올해 뭐 경질이 될 가능성은 사실은 거의 없다. 뭐 이렇게 좀 얘기가 됐었는데 뭐 그 부분을 떠나서 일단 이제 핫시트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던 상황에서 일단은 그 벨리책 감독님이 급한 불을 끄는데 좀 성공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도 이제 상대가 빌스였으니까 좀 더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 뭐 경기 전에 또 이제 구단 자체적인 이제 명예전당 헌액식을 뭐 거행을 했었는데 음, 거기에 지금 NFL 현역으로 뛰고 있는 뭐 다른 음, 팀의 감독도 또 포함이 됐었어요. 네. 그 타이탄스의 마이크 브레이블 감독이 또 이날 어, 그 크라프트 구단주랑 같이 이제 경기를 보는 그런 모습을 좀 화면에서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페이트리어츠에서 코치로 오랜 시간 동안 일했었던 그 단테 스카네치아가 또 같이 그 명예전당에 헌액이 됐습니다. 이날 경기를 볼 때만 하더라도 제가 뭐 경기 없나? 하고 보니까 바이위크더라고요. 음, 예, 그거에 좀 맞춰서 이거를 좀 준비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뭐 어쨌든 그 이런 중요한 행사가 있는 날
또 팀이 이기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어, 이겨서 그건 정말 다행이었다. 그리고 사실 저 뭐 이건 좀 TMI이긴 한데 이번 주가 제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음, 미리 이제 생일 선물을 페이트리어츠가 좀 챙겨줬다. 뭐 이런 소소한 기쁨도 좀 있었습니다. 음. 그리고 뭐 저는 이제 보면서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쨌든 지금 다른 팀에 소속된 감독인데, 그러니까 타이탄스 음, 입장에서도 이 브레이블 감독이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어떻게 보면 뭐 허가를 좀 해줬지 않았을까? 뭐 그런 이제 음, 절차가 있었으리라 생각이 돼요. 예, 근데 사실은 뭐 이거 우리 팀 일이 아닌데 왜 감독이 저 쉬는 날 다른 팀에 가서 뭐 경기 보고 뭐 선물 받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좀 안 좋게 볼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그렇죠. 그럴 수도 예, 있겠죠.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개방적으로 예, 어쨌든 음, 개인의 뭐 일종의 뭐 퍼포먼스에 대한 뭐 헌액 같은 이제 그런 의미니까 음, 예, 그런 존중을 또 테네시 구단도 또 잘 해준 것이 아닌가 예, 그런 부분을 또 아주 좋게 보였습니다. 네. 이제 빌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빌스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아쉬웠던 부분이 많았던 경기였죠. 이날 뭐 앨런의 경기력도 좀 그랬습니다만, 저는 이제 그 점수 차가 많이 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라타비스 머리가 오펜시브 패스 인터피리언스 반칙을 범하면서 도슨 넉스의 터치다운이 취소됐던 장면이 아닐까. 결국 이제 그 드라이브가 필드골로 마무리가 됐었거든요. 음, 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가장 아쉬웠던 장면은 그거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여러 가지 인터셉션, 턴오버 이런 장면들이 여러 좀 아쉬움으로 남았을 것 같은데 그나마 위안거리는 이제 스테펀 딕스가 보여줬던 좀 인상적인 터치다운 장면 뭐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음. 음, 그리고 이제 뭐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 도슨 녹스가 이날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손목 음, 수술을 받기로 했어요. 사실은 네, 부상을 어느 정도 좀 안고서 있었는데 좀 나름 이제 재활로 어떻게 좀 극복을 해보려다가 결국에는 좀 수술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음, 뭐 이미 이제 트레데비어스 화이트라던가 뭐맷 밀라노, 뭐 다크환 존스 뭐 이런 공수에서 나름 좀 중요한 역할을 해주던 선수들이 이미 다수 빠져 있는데 예, 여기에 또 음, 도슨독스까지 추가가 됐기 때문에 빌스가 지금 어떤 뭐 대중들의 이미지, 뭐 전문가들의 생각하는 이제 평가보다 계속해서 좀 성적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이번 음, 정규 시즌. 근데 그런 부분에는 결국에는 이 부상에 대한 이슈가 또 한 몫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이날 그 에드 올리버 선수도 그 엄지발가락 부상으로 해서 이넥티브가 됐었거든요. 뭐 향후 리포트를 봐야겠지만 당분간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음, 들고 왜냐면 이제 발에서 상당 부분 그 지탱하는 힘을 가져가는 게 엄지발가락이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뭐 길게 이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음, 전반적으로 부상자가 너무 많아요. 빌스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빨리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번 시즌 어쩌면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음, 다음은 저 스틸러스와 램스의 경기입니다. 24 대 17 스틸러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경기력이나 경기 내용에 대해서는 뭐 글쎄요. 크게 뭐 얘기를 해야 되나 싶은 저는 그런 경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흥미로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스틸러스가 이날 이제 승리로 인해서 시즌 4승째를 거두게 됐거든요. 득실 마진이 마이너스 24예요. 음, 4승 2패를 기록하고 있는 팀이 득실 마진이 24다? 마이너스 24.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 지금 비슷한 득실 마진을 기록하고 있는 팀이 벵갈스 베어스거든요. 벵갈스가 마이너스 27, 베어스가 마이너스 30인데 벵갈스가 그나마 이제 3승 3패 겨우 기록을 하고 있고 베어스가 2승 5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틸러스의 4승 2패랑은 느낌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물론 이제 1승, 2승 차이니까 그게 무슨 큰 차이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NFL은 또 그런 무대가 아니니까 1승 1승이 굉장히 좀 소중한 무대니까 이게 스틸러스의 4승 2패와 마이너스 24의 득실 마진 이거는 뭔가 좀 그 이상하고 잘못되지 않았나. 음, 그러니까 굉장히 스틸러스가 지금 운이 많이 따른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뭐 그 질 때 크게 지고 이길 때 좀 근소하게 이겼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지금 뭐 득실 마진이
이렇게나 낮다는 거는 스틸러스가 지금 지속 가능한 그런 어, 모델로 경기를 하고 있느냐? 저는 그거랑은 좀 거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긴 합니다. 음.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이제 꾸역꾸역 뭐 승리를 챙겨가고 있다 음, 이렇게 좀 봐야겠죠. 예, 그리고 뭐 시즌이 좀 길게 흘러가면서 결국 좀 평균에 이제 수렴하다 보면 조금 성적이 떨어질 여지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음, 이제 예측이신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강한 수비를 바탕으로 좀 승부처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음, 스틸러스가 뭐 아주 플레이오프에서 높은 곳까지 올라가기는 힘들이라 생각은 하지만 음, 이런 이제 분위기와 어떤 승부처에서의 좀 결정력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면 그래도 플레이오프까지는 또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겠다. 네, 사실 저는 시즌 전 예상으로는 이제 스틸러스를 뭐 AFC에서 7위 안에 넣기는 좀 힘든 전력이라고 봤는데 어쨌든 음, 그 어떤 1차적인 목표는 한번 좀 도전을 해볼 만한 네, 그런 시즌으로 가고 있지 않나 싶고 램스는 글쎄요 뭐 푸카 나쿠아라는 이제 아주 보석을 찾았다고 저희가 이제 극찬을 여러 번 했었는데 음, 이날은 이제 나쿠아에 대한 의존도가 또 너무 과했기 때문에 좀 음, 결과적으로는 공격이 잘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이날 나쿠아가 지금 12번의 타겟이 돼서 8번의 캐치, 154야드를 잡아내면서 음, 팀이 기록한 231 리시빙 야드에 거의 뭐 한 3분의 2가량을 책임을 졌어요. 네, 음, 근데 결국에는 뭐 투투 에벨이라던가 쿠퍼 컵이라던가 이렇게 뭐 타일러 힉비라던가 이 음, 나쿠아와 함께 좀 책임을 나눠줘야 될 선수들의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았고 너무나도 이제 나쿠아에 대한 좀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음. 결국에는 좀 한계를 드러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렛마워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겠죠. 브렛마워가 이날 필드골 두 개를 놓치고 이제 방출이 됐습니다. 사실 그 지난 시즌에 그 댈러스 카우보이스에서 좀 뭐 정규 시즌 사실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포스트 시즌에서 정말 대형 사고를 치고 댈러스 카우보이스에서 이제 유니폼을 벗게 된 브렛마워 선수였는데 사실 PAT를 5개나 놓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 이제 대형 참사를 보고도 램스가 데려간다라고 했을 때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어, 근데 결국은 좀 이런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음, 그러니까 램스가 결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좀 쓸데없이 비싼 수업료를 치렀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음. 그러니까 마허가 그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두 경기에서 6번의 엑스트라 포인트 시도를 했다가 한 음, 번밖에 성공하지 못하는 사실은 좀 굉장히 이례적인 뭐 슬럼프를 겪었다고 봐야겠죠. 근데 이제 음, 그게 정규리그도 아니고 이제 플레이오프라는 무대 그리고 댈러스 카우보이스라는 전국구 인기팀에서의 어떤 이례적인 부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여져요. 네, 근데 음, 어쨌든 뭐 오프 시즌이 꽤 길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뭐 만회를 할 기회 자체가 없었던 거기도 하니까 이 오프 시즌이 음, 길다는 뜻은 네, 그래서 이게 좀 마허에게는 좀 음, 쉽게 단기간에 극복하기는 힘든 좀 그런 어떤 개인적인 트라우마 같은 게 되지 음, 않았을까 싶고 네, 사실 이날 두 개 실패한 거는 이제 모두 50야드가 넘는 장거리 필드골이었기 때문에 음, 이날만의 이제 활약 때문에 방출됐다 이런 거라면 이제 좀 억울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음, 사실 이번 시즌에 23번의 이제 필드골 시도에서 벌써 6개를 놓쳤기 때문에 네, 음, 지금 뭐 75% 정도가 되지 않는 좀 저조한 성공률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좀 션 맥베이 감독의 인내심이 이제 다 했던 것 같아요. 음. 어쨌든 뭐 브렛 마허 선수가 이제 그 램스의 유니폼을 벗게 됐고 램스가 이날 이제 브렛 마허를 방출한 이후에 그 브라운스의 프랙티스 스쿼드에 있는 루카스 하브리식이라는 선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지난 시즌에 이제 그 언드래프티드 계약으로 콜츠에 있었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 브라운스와 그 프랙티스 스쿼드 계약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램스와 이제 정식 계약을 맺게 됐습니다. 그 전에 콜츠와 브라운스와의 계약은 모두 프랙티스 스쿼드 계약이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53인 로스터에는 처음으로 들어오게 된 루카스 하브리식인데 루카스 하브리식 선수가 램스에서 또 어떤 활약을 펼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 다음은 이제 그린베이 패커스와 덴버 브론코스입니다. 19대 17 정말 뭐 글쎄요. 좋은 경기력이었다고 얘기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19대 17로 브론코스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참 어렵게 두 번째 승리를 거뒀는데 이날 이제 윌러츠 선수가 네 번의 필드골을 모두 성공을 시키면서 팀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해줬습니다. 특히 그 마지막에 역전을 만들어냈던 필드골이 52야드짜리 필드골이었거든요. 굉장히 좀 어, 이날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줬었던 윌러츠였다. 뭐 좀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좀 저득점 경기 양상일 때 또 이렇게 키커들의 활약이 또 빛을 발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바로 직전에 또 이 키커 이야기를 또 한참 했기 때문에 음, 이 브론코스의 키커 윌 러츠는 아주 뭐 안정적인 킥으로 이제 팀의 승리에 기여를 했었다. 예,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 경기도 사실은 글쎄요. 뭐 경기력이 썩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경기였고 뭐 이 경기도 사실 이 경기력 측면에서는 글쎄요. 뭐 썩 얘기할 부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날 이제 카림 잭슨 선수가 또 사고를 치고 퇴장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음, 4쿼터에 그 루크 머스그레이브에게 정말 이제 온 체중을 다 실은 정말 진심 헬멧 투 헬멧 태클을 시전을 하면서 이제 퇴장을 당했습니다. 이후에 4경기 출장 정지를 받았다가 이 출장 정지가 2경기로 줄어들었어요. 이게 뭐 옛날 풋볼에 익숙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게 왜? 뭐 이러실 수도 있을 만한 그런 태클이긴 한데 최근에 이제 선수 보호 차원에서 저런 위험성이 있는 태클은 하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뭐 저런 태클을 금지를 했고 최근에 이제 동업자 정신이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추세인데 글쎄요. 저는 뭐 사실 저런 플레이는 이제 좀 욕도 아깝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고 이게 출장 정지가 좀 더 늘어도 모자랄 판에 지금 2경기로 줄어든 게 정말 좀 넌센스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번 시즌에 카림 잭슨 선수가 정말 이런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음, 1주차에 자코비 마이어스에게 헤드 투 헤드 히트, 2주차에 로건 토마스에게도 비슷한 그런 장면으로 또 어, 지금 마이어스 그리고 로건 토마스 둘 다 컨커션 부상을 입었었거든요. 거기다 이제 3주차, 4주차에 연속으로 unnecessary roughness 반칙으로 벌금 받았었고 6주차에는 아이지아 파체코 그리고 이번 주에 루크 머스그레이브. 그러니까 이게 좀 매주 이러니까 이거는 분명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고 이게 카림 잭슨 선수가 14년 차가 되는 이제 베테랑 선수니까 본인이 루키 시절에 하던 그런 플레이대로 하는 걸 수도 있죠. 근데 음. 이게 라이엇 게임즈에 계셔서 더 잘 아시겠지만 롤도 이제 메타가 바뀌잖아요. 네. 근데 메타가 바뀌면 뭐 선수들이 선택하는 챔피언도 바뀌고 어떻게 플레이하는 방식도 바뀌고 계속해서 이런 변화가 생기는데 그 변화에 적응을 못하는 선수들이 도태가 되는 거를 이제 뭐 많은 롤 팬들이 봐 오셔서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메타가 NFL도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본인도 이런 상황에 좀 적응을 하고 저 그런 쪽으로 좀 바뀌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2경기 출장 정지는 너무 좀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소프트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음. 사실은 이 카림 잭슨의 뭐 행동에 대해서 저희가 시즌 초반에도 이제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결국에는 개선이 되지 않고 또 한 번 이런 문제들을 일으켰다는 거는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이제 행동이죠. 네, 그리고 음, 글쎄요, 뭐 덴버 구단에서도 조금 더 좀 강경하게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음,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무국 차원에서의 징계와는 또 별도로 뭐 구단 차원에서도 뭔가 좀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음. 좀 기사들 찾아보니까 그냥 동료들이 조금 이 카림 잭슨을 감싸는 듯한 이제 뉘앙스의 또 인터뷰들을 또 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뭔가 구단 차원에서의 어떤 추가적인 징계나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음, 좀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음, 사실은 뭐 예를 들면 방출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구단 자체적으로 뭐 징계를 추가적으로 때린다던가 해서 조금 선수가 어, 이게 뭐 리그 사무국? 그러니까 나와는 좀 거리가 있는 그냥 제3의 주체가 아니라 내가 같이 생활하고 있는 이 조직 안에서도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나를 좋게 안 보는구나라고 좀 직접적으로 좀 느끼는 계기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 예를 음, 들면 뭐 동료들의 좀 뭐 질타를 받는다던가, 예, 음. 구단 차원에서 뭔가 좀 페널티를 강하게 받는다던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만 좀 이 카림 잭슨이 정신을 차릴 것 같은데 예,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좀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동료 선수들이 이제 두둔하는 그런 이제 인터뷰 저도 봤는데, 저는 그게 더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사람이 그 말을 얹어야 될 때와 침묵해야 될 때를 가리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음, 이게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그 공감 능력 내지는 메타인지 뭐 이런 부분과도 좀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말을 안 해야 될 때는 입을 닫고 있어야 되는데 그때 꼭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 이게 내 친구가 잘못했는데 그 내 친구의 편을 들겠다고 이렇게 그 또 나서 가지고 이제 연병을 떨다가 개망신을 당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잖아요, 주변에서. 근데 그런 거를 생각을 해 보면 사실 이 문제도 카림 잭슨 선수가 잘못한 게 맞고, 그냥 그럴 수는 있죠. 동료고 친구면 가서 개인적으로 가서 아, 열심히 한다고 한 건데 이렇게 그렇게 돼서 좀 그렇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둘 사이의 얘기인 거고 공식적으로 아니 뭐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라고 얘기하는 건 좀 다른 문제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물론 이제 그 선수들이 이제 동료를 돕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무슨 의도인지도 알고 그게 나쁜 뜻이 아니라는 것도 알지만 입을 닫고 있을 때는 좀 조용히 입을 닫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음. 그리고 이제 그린베이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면 음, 시즌 초반에 조던 러브 체제로 좀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우려와 달리 2승 1패로 나쁘지 않게 가네? 라는 이야기를 음, 저희가 드렸던 적도 있었으나 네, 사실은 그때도 이 조던 러브의 경기력 자체가 아주 뭔가 탄탄하고 좀 오래 갈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음, 어딘가 조금 불안해 보이고 좀 기본기가 엉성해 보인다라는 음, 이야기를 저희가 여러 차례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결국에는 좀 시즌 중반으로 오면서 약간 좀 팀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슬럼프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사실 라이언스, 레이더스에게 이미 2연패를 했었고 6주차 이제 바이위크를 가지면서 조금 정비할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좀 연패 탈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상대도 뭐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덴버기 때문에 아주 연패 탈출에 좋은 기회라고 뭐 저희도 생각을 했으나 음, 결국에는 이제 연패가 이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더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예, 그리고 음, 이제 바이위크라는 어떤 뭐 일종의 찬스마저도 지금 사용을 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음, 이후에 좀 연패가 더 길어질지도 모르겠다. 이런 좀 우려가 음. 되는 상황이에요. 네. 뭐 더군다나 지금 그 오라인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비 박테아리가 부상으로 또 이제 아웃이 돼 있기 때문에 뭐 반등하는 건 좀 쉽지 않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러니까 조던 러브의 퍼포먼스가 반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음, 그런 부분이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이제 뭐 조던 러브는 첫 풀타임 시즌이잖아요. 근데 벌써 이제 4년 차 선수가 됐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5년 차 계약을 안 하고, 그 5년 차 옵션 대신에 이제 다른 계약을 이제 맺었는데, 그 계약이 이제 그 패커스와 맺은 마지막 계약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음. 그리고 이제 이날 러닝백 에런 존스가 약 한 달 만에 이제 복귀전을 치렀어요. 근데 음, 이제 뭐 조금 공백이 있었다 보니까 이날은 그렇게 크게 존재감이 있는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음,
결국에는 지금 조던 러브가 혼자서 뭔가 해내기에는 좀 벅차 보이기 때문에 결국 이 에런 존스가 1인분 이상을 좀 해줘야만 패커스 음, 공격이 분명히 풀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패커스랑 브론코스의 경기 좀 얘기를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은 LA 차저스와 캔자스시티 칩스의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1대 17, 칩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던 대로 AFC 서부지구 라이벌 맞대결에서 칩스가 차저스를 상대로 좀 손쉽게 승리를 가져가는 그런 모습이었고 패트릭 마우스가 이날 전반에만 321야드 3개 터치다운 기록을 하면서 올 시즌 최고의 퍼포먼스를 이날 전반에 보여줬습니다. 음. 그러니까 사실은 마홈스의 어떤 뭐 브랜드 가치에 비해서 이제 올해는 약간 공격력이 저조했던 이제 순간들도 꽤 있었거든요. 근데 음, 이날만큼은 뭐 마홈스가 뭐 최근에 이제 MVP 경력, 뭐 우승 경력 이런 음, 것들에 걸맞는 그런 아주 멋진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일단 저스틴 허버트와의 어떤 맞대결에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라이벌인데 또 승리를 음, 거뒀습니다. 네. 뭐 특히 이제 그 패트릭 맘스 같은 경우는 4명의 다른 리시버에게 하나씩 또 터치다운 패스를 배달한 점이 좀 인상적인 부분이었고 이날이 뭐 다들 아셨겠지만 내셔널 타이랜드 데이였습니다. 내셔널 타이랜드 데이답게 트래비스 켈시가 179야드에 터치다운 하나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뽐냈고 마르키스 발데스 캔틀링 그리고 이제 올해 2라운드에 뽑았던 루키 레시 라이스 이렇게 러닝백 아이자 파체코가 각각 또 터치다운 하나씩을 기록을 했고요. 이날 미콜 하드먼 선수가 뭐 그 공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별로 개입이 없었습니다만 이날 저 50야드짜리 펀트 리턴을 해내면서 그 드라이브가 또 이제 파체코의 터치다운으로 이어졌거든요. 결국 이 점수가 또 경기 쐐기를 박는 점수가 됐기 때문에 어, 하드먼 선수의 활약도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뭐 차저스가 이제 최근에 뭐 공격에서 좀 어려움을 겪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음, 저스틴 허버트를 보유한 팀이기 때문에 뭐 음, 수비도 칩스 입장에서는 분명히 좀 신경을 썼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날 생각보다 허버트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잘 됐던 것 같아요. 음. 이날 이제 뭐 허와트가 굉장히 괴로웠죠. 세이글 5개를 얻어맞고 쿼터백 히트를 8번을 얻어맞고 그러면서 인터셉션을 2개나 던졌습니다. 그냥 이날 이제 그 찰스 오메니후가 그 도메스틱 바이올런스 그 가정폭력으로 6경기 출장 정지를 받은 이후에 복귀전이었거든요. 시즌 첫 경기였는데 복귀전부터 이제 색 1개, 그 태클 플로스도 1개, 그리고 이제 2번의 쿼터백 히트를 만들어내면서 어 곧바로 자신의 존재감을 또 알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음. 차저스는 이날 이제 전반에 지역 방어, 그러니까 존 커버리지를 통해서 좀 마홈스의 패싱 게임을 억제하려는 뭐 나름의 전략을 가지고 나왔는데 음. 이게 좀 잘 통하지 않으면서 전반에 좀 많은 점수를 내준 게 결국에는 좀 극복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켈시 선수가 앞서 179야드를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부분의 스탯이 전반에 뽑힌 스탯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방어가 되니까 트래비스 켈시를 이 더블 팀으로 마크를 할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켈시가 굉장히 자유로웠습니다. 이후에 이제 후반으로 넘어오면서 맨 커버리지로 바꾸고 KC한테 더블 팀을 붙이면서 이제 10세 공격을 어느 정도 차저스의 수비가 억제를 하는데 성공을 했는데 이 변화를 사실은 좀 빨리 갖고 갔어야 되지 않았나. 켈시가 저렇게 많은 스탯을 쌓기 전에 그 변화를 좀 더 빨리 가져가는 게 필요한 부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격도 사실 이날 이제 그 후반전에 굉장히 안 풀렸습니다. 저스틴 허버트가 후반전에 기록했던 스탯이 16번의 패스에 7번 시도. 그러니까 50%가 안 되는 성공률입니다. 100야드에 인터셉션 2개. 정말 뭐 충격적인 퍼포먼스 그리고 성적이었죠. 거기다가 이제 러싱도 굉장히 풀리지가 않으면서 후반전에 러싱 야드가 40야드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후반전에는 공격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종합해 보면 전반에는 그 존 커버리지를 사용하면서 수비가 개털렸고 후반전에는 공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게 그
한쪽이 솔리드한 퍼포먼스가 나면서 이제 좀 약한 팀을 좀 도와줘야 되는 그런 모양새가 돼야 되는데 뭐 수비도 부진하고 공격도 부진하고 번갈아 가면서 이게 엇박자가 나다 보니까 결국은 뭐 차저스가 경기를 승리로 가져가기는 좀 어려운 경기였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겠죠. 음. 어, 뭐 저희가 이제 예전에 뭐 한국 농구에서 뭐 지금 우리는 두 가지가 안 되고 있다. 공격과 수비.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 또 뭐 이제 후일담이 있는데 뭐 그게 조금 음, 생각이 나는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수비의 브랜든 스텔리 그다음에 공격의 켈렌 무어라는 음, 각 파트에 이제 나름 스페셜리스트 뭐 꽤나 이제 높은 평가를 받았던 인물들이 뭉쳤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결국에는 이제 선수들의 퍼포먼스로 지금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음, 결국에는 차저스의 문제인 것 같고 뭐 브랜든 스테일리 감독이 아마 이제 본인도 이번 시즌에 대한 뭐 기대가 컸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음, 잘 풀리질 않자 좀 우리가 왜 이렇게 잘 안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이제 취지의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음.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게 뭐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내 책임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는 했는데 뭐 일단은 감독이 책임 회피를 하지 않고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부분 뭐 이거는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만 사실은 뭐 지금 책임 소재를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좀 개선을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한 구멍을 메워야 될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 게 더욱더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올해 그 수비의 어떤 모습을 보면 상대의 핵심 플레이어들을 굉장히 살려주는 그런 수비를 하고 있거든요. 1주차에 그때 당시에 이제 돌핀스를 만났는데 타이리킬이 215야드에 터치다운 2개 기록했고 2주차에 타이탄스 데릭 헨리가 80 러싱 야드에 터치다운 하나 15 리시빙 야드 기록을 하면서 또 데릭 헨리도 시즌 초반에 좋지 않은 출발이었는데 그 와중에 또 나름 좋은 모습이었고 저스틴 제퍼슨이 149야드에 터치다운 하나 그 다음 주에 저시 제이콥스가 58야드에 터치다운 하나에 81 리시빙 야드 기록을 했고 5주차에 시리램이 또 117야드 기록했었거든요. 이번 주 켈시가 또 179야드에 터치다운 하나. 그러니까 상대 핵심 그 공격 피스가 거의 뭐 제어가 안 되는 수준의 그런 수비였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는 차저스 입장에서 굉장히 좀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어떻게 이 부분을 좀 좋지 않은 흐름을 끊어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음.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차저스가 러싱 디펜스 쪽에만 좀 약점이 있다라는 지적을 이제 최근에 계속 해왔었는데 음, 지금 이제 보여주신 지표들을 좀 보니까 뭐 결국에는 세컨더리 쪽에서도 또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음, 부분들을 뭐 한번 좀 리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이제 애리조나 카디널스와 시애틀 시옥스의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애틀 시옥스가 애리조나를 상대로 뭐 가볍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20대 10으로 승리를 거뒀고 일단은 시애틀이 지금 이제 그 나이너스가 주춤하는 사이에 또 승리를 거두면서 나이너스를 추격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사실 뭐 두 팀의 객관적인 전력 차이는 이제 분명했지만 뭐 음, 시애틀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불안 요소는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음, 이제 2019 시즌에 데뷔를 한 이래로 플레이오프와 정규리그를 통틀어서 단 한 경기도 결장을 하지 않고 개근을 해오고 있었던 이 DK 메칼프가 처음으로 이날 좀 결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음, 갈비뼈와 엉덩이 쪽에 좀 안 좋으면서 이날 이제 아예 경기에 나서질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공격이 어떻게 잘 풀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음, 타일러 로켓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신인 리시버 듀오인 잭슨 스미스 은지그바, 그다음에 이제 제이크 보보 이 두 명의 선수가 124야드에 두 개 터치다운을 합작을 하면서 네, 이 메칼프의 공백을 좀 성공적으로 메워냈습니다. 그리고 네. 뭐 러닝백 케니스 워커도 100야드 이상을 또 띄워주면서 이제 공격에 힘을 보태줬어요. 음. 특히 이제 그 제이크 보보 선수가 좀 의외의 활약을 펼쳐줬었죠. 특히나 음, 이제 그
처음에 그 터치다운을 기록하는 장면에서 처음에 이 착지가 어, 인정을 받지 못하면서 이제 터치다운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가 비디오 판독 끝에 또 이제 터치다운으로 인정이 되면서 개인 통산 첫 번째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게 됐는데 이 장면 보시면 이게 사실은 와 이게 그 인바운드를 시킬 수가 있나 싶은 그런 장면이었는데 이게 그 각도에서 또 인바운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거 역시도 참 대단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심판진이 처음에는 이거는 아마 발이 나갔을 것이다라고 판정을 하는 게 좀 합리적인 추측이었을 음, 정도로 좀 난이도가 높았던 그런 착지였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네. 이제 보보가 이제 끝까지 집중력을 놓지 않으면서 아주 멋진 플레이를 만들어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애틀이 지금 최근 경기들에서 턴오버가 계속해서 많이 속출하고 음,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2개, 이번 주에 이제 3개나 턴오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음, 그다음에 이제 수비 쪽에서도 좀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번 시즌에 뭐 팀 내에서 거의 가장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던 아웃사이드 라인베커 우체나 은어수라는 선수가 시즌 아웃 부상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음, 이 선수의 공백을 어떻게 메워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을 앞두고 뭐 패스 러셔를 좀 영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선수들이 지금 팬서스의 브라이언 번스 그리고 바이킹스의 데니얼 헌터, 커맨더스의 이제 뭐 몬테즈 스웨트 뭐 이런 그 선수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뭐 이게 지금 시애틀이 이런 패스 러셔를 영입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이제 그 대권 도전이 가능한 팀이 되느냐 이런 부분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 트레이드 영입을 하는 건 대권에 도전하겠다라는 이런 어떤 의사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선수 한 명을 영입해서 팀이 완전히 바뀌고 갑자기 우리가 대권에 도전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면 그 선택은 합리적이겠지만 사실 뭐 한 반년 내지는 뭐 1년 반 렌탈을 위해서 연장 계약을 주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뭐 그런 렌탈을 위해서 큰 픽을 주고 이런 선수들을 영입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은 좀 손익 계산을 잘 해봐야겠죠. 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애틀 지역 언론에서 언급되는 선수들인데 뭐 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제 대부분 5할 이하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음, 팀의 뭐 에이스 패스 러셔들의 명단을 이제 사실상 적어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어쨌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나이너스가 뜻밖의 연패를 당하면서 지금 두 음, 팀의 게임 차가 0.5 게임 차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지구승에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아주 묘한 생각이 드는 지금 타이밍인 거죠. 음, 네, 근데 이제 그 무렵에 딱 지금 또 트레이드 마감 시한에 걸렸고 수비에 또 핵심적인 선수가 지금 시즌업 부상에 당했기 때문에 여러 시나리오가 그래도 좀 한번 투자를 해볼 만한 상황이 아닌가? 뭐 이런 좀 음. 악마의 속삭임이 좀 여기저기서 좀 들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거 들으면 이제 사탄 들리는 거죠. 네, 마귀입니다, 마귀. 왜냐하면 지구승 물론 중요하죠. 지구승을 못 해본 팀들에겐 굉장히 꿈 같은 얘기일 수 있겠지만 시애틀이 뭐 지구승을 하기 위해서 지금 뭐 되게 몸부림쳐야 되고 그런 팀이 아니잖아요. 물론 최근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강팀으로 분류가 되어 왔었던 팀이고 근데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뭐 지구승을 하기 위한 그런 모습보다 어쨌든 러셀 윌슨을 떠나보내고 새 판을 짜기로 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차곡차곡 피스 하나씩 모으고 이게 지노 스미스가 저는 글쎄요. 지금 시애틀에 와서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이 선수가 어린 선수도 아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대체를 해야 되는 쿼터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뭐 당장의 어떤 성적 향상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팀 운영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게 좀 합리적인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음.
그리고 일단 지금 이제 12주차 그리고 14주차 이제 나이너스와 아주 짧은 기간에 두 번의 맞대결을 예정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음, 어쨌든 시애틀이 한번 뭐 지구 우승에 도전을 해보고 싶다면 네, 이 기간에 맞춰서 좀 어떤 부상자 관리라던가 선수들의 컨디션 조율 이런 것들도 좀 잘 해야 될 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트레이드를 통한 승부수가 있을 것인지를 뭐 다음 주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카디널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팬서스 한 단계 위입니다. 뒤에서 2등이란 얘기죠. 음, 음. 네. 이날 이제 수비에서도 이 세 개의 턴오버를 유도를 해내면서 모처럼 이 공격진에게 "밥 먹어." 이러면서 숟가락으로 밥을 떠줬는데 퇴! 이렇게 이제 공격팀이 뱉어내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승리를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턴오버 3개 중에 2 개가 상대 진영 레드존 부근에서 공격을 시작하는 드라이브를 만드는 턴오버였기 때문에 진짜로 이게 밥을 떠 가지고 입 안까지 넣어 줬거든요. 근데 이게 숟가락과 함께 음식까지 다 뱉은 거죠. 네, 음. 그 정도의 좀 심각한 그런 퍼포먼스였고, 그래서 사실 뭐 경기력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게 입 아픈 수준이다. 요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음. 그리고 일단 이제 뭐 카디널스에게 큰 뭐 뉴스가 하나 있었다면 어쨌든 카일러 머리 선수가 이제 훈련에 공식적으로 복귀를 했다라는 이제 소식이 음. 전해졌어요. 그래서 현지에서는 그럼 머리가 언제 정말 이제 필드 위에서 모습을 드러낼 것이냐에 대한 이제 관심도가 꽤 큰 것으로 이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이것도 이제 현지 언론에서의 추측이니까 아직 뭔가 확정적인 날짜는 음. 아니지만 현지 시간 기준으로 11월 12일 10주차 이제 펠컨스와의 홈 경기가 있거든요. 이제 요거를 좀 카디널스가 카일러 머리의 복귀전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음. 루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7주차가 끝났고 이제 머리가 이제 훈련에 갓 복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훈련을 통해서 좀 감각을 찾는 시간도 좀 필요하겠죠. 예, 음. 그리고 8주차, 9주차에 이제 애리조나가 이제 경기를 해야 되는 상대들이 수비가 굉장히 강한 이제 레이븐스, 브라운스예요. 그래서 이런 팀들을 상대로 좀 복귀전을 치렀다가 괜히 뭐 자신감을 잃거나 아니면 또다시 뭐 부상을 당하거나 뭐 이래서는 또 곤란하기 때문에 음. 조금이라도 이제 편안한 환경, 그다음에 이제 익숙한 경기장 이런 것들에서 좀 복귀전을 치를 수 있게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음. 근거로 이 10주차라는 좀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제 훈련 시작했으니까 바로 경기에 투입하는 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저도 좀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음 어차피 조진 시즌이기 때문에 이게 급하게 투입한다고 해서 뭐 딱히 나아질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잘 만들어서 사실 뭐 조진 김에 어차피 좀 천천히 몸 만들어서 투입하고 다음 시즌을 도모하는 게 사실은 좀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남은 음, 경기들에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좀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냉철하게, 그러니까 머리로 이제 손익 계산할 거 하고, 네,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면서 팀을 운영하는 게 운영하는 입장에선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리고 이제 다음은 마이애미와 필라델피아의 이제 썬데이 풋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음. 이날 이제 필라델피아가 31대 17로 승리를 거뒀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날 '마이애미가 좀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필라델피아가 크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가 이긴 게 의외라는 게 아니라 이게 점수 차가 이만큼 났다라는 게 사실 좀 의외였어요. 왜냐면 마이애미가 올 시즌 현재까지 이제 치러 오면서 정말 많은 득점을 만들어내는 팀이고 정말 파괴적인 공격력을 보여줘 왔던 팀이었는데 그게 또 막혔던 부분, 이런 게 좀 의외였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이날 이글스는 인제 이 제일런 허츠 선수가 2개 턴오버를 내주긴 했습니다만 팀 전체적으로 페널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음. 그 부분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한 시즌을 치르면서 한두 번 보기 쉽지 않은 기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오히려 그렇죠. 뭐 페널티를 무더기로 범해서 뭐 100야드 이상
뭐 후퇴하고 뭐 이런 경기들이 차라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죠. 정말 이거는 뭐 공격팀, 뭐 수비팀, 음, 스페셜팀까지 모든 선수들이 정말 뭐 철저한 디서플린 하에서 이제 경기를 치러야만 만들어낼 수 음, 있는 뭐 기록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승패 여부를 떠나서 또 이글스 뭐 구성원들은 좀 자축을 해도 될 만한 아주 의미 있는 기록이었다. 네, 좀 그렇게 칭찬을 하고 싶고 뭐 그 외에도 이제 AJ 브라운이 뭐 137야드 한 개 터치다운, 그다음 이제 수비에서 코너백 데리우스 슬레이가 그 엔드존 부근에서 아주 결정적인 또 인터셉션을 해내면서 동점 음. 위기를 넘겨준 것 이런 부분들이 또 이글스가 승리하는데 아주 좀 중요한 모멘텀을 만들어줬던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푸시 얘기 안 할 수 없죠. 이날도 음, 이제 투시 푸시가 정말 중요한 상황들에 빛을 발했는데 이날 그 2쿼터에 한 번, 그리고 이제 4쿼터에 그 한 드라이브에서의 두 번, 그러니까 총 세 번의 그 포스 앤 원 상황이 있었는데 모두 투시 푸시를 통해서 퍼스트 다운 갱신에 성공했고 이게 두 번의 드라이브가 모두 또 터치다운으로 연결되는 드라이브였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 투시 푸시가 얼마나 좀 어, 사실 이제 상대도 알고 있잖아요. 이쯤 되면 얘네 투시 푸시 하겠구나. 근데 알고도 못 막는다는 건 상당히 좀 그 위력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만큼 이제 투시 푸시를 뭐 현재까지는 당할 자가 없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음. 같습니다. 저희가 몇 주 전에 한번 소개를 드리긴 했는데 이제 그때 못 들으셨을 만한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음,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 쿼터백 스닉을 하는 거에서 이제 포메이션을 좀 변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 어 쿼터백 뒤에 한 3명 정도의 선수를 배치해서 그 선수들이 쿼터백 같이 밀면서 그냥 들어가는 이제 음, 그런 뭐 하나의 뭐 공격 포메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글스가 올해 좀 유행을 시키고 있고 뭐 아주 높은 성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날 이글스가 이 투시 푸시 플레이에 대해서 얼마나 좀 확신을 갖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었던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그 총 세 번의 이제 트라이 중에 이제 두 번째 트라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게 이제 상황이 24대 17, 그러니까 이글스가 7점 차 앞서고 있었고 4쿼터 10분여 정도를 남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자기 진영 26야드 지점에서 폴스 앤 원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음, 만약에 이 플레이를 실패를 했다면 어 거의 곧바로 이제 자신의 레드존 근처에서 공격권을 내주는 거죠. 네, 그리고 음, 만약에 그걸 상대가 터치다운으로 만들어낸다면 우리가 이기고 있던 경기가 순식간에 동점이 돼버리는 사실 엄청난 리스크가 있었던 이 고포의 선택이었어요. 근데 이제 음, 거기서도 이 과감하게 큐비 스닉 그리고 이제 투시푸시 플레이를 이제 선보였다는 거는 이거는 글쎄요 뭐 99%가 아니라 정말 100%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의사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음, 이글스가 이제 그만큼 좀 자신이 있었던 것 같고 닉 시리아니 감독도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우리는 모든 드라이브를 퍼스트 앤 나인으로 시작한다는 마인드로 한다. 네, 음. 그러니까 1야드는 그냥 공짜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야기할 만큼 네, 정말 뭐 자신들의 시그니처로 이제 점점 굳혀가고 있고 음, 정규리그뿐만 아니라 뭐 플레이오프 무대에서도 이 이글스를 만날 가능성이 있는 팀들은 이 작전에 대한 글쎄요, 뭐 대처법을 좀 연구를 반드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음, 이제 저희는 사실 뭐 이런 전략 전술에 아주 뭐 능통한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막아야 될지 사실 좀 아이디어가 떨어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템파베이 레이스가 그 고육지책으로 도입을 했었던 그러나 이후에 굉장히 큰 성공을 하면서 메이저리그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오프너 시스템을 음, 좀 떠올렸었는데 이게 어떤 측면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템파베이 레이스가 시작한 이 오프너라는 시스템을 정말 많은 팀들이 따라했고 뭐 그중에 뭐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둔 그런 이제 구단들도 없진 않습니다만
이게 투시 푸시가 유행을 하다 보니까 뭐 다른 팀에서도 이제 이 폴스 앤 상황, 원 상황 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 투시 푸시를 하는 팀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원조 맛집과 이제 짝퉁 맛집이 다른 것처럼 역시 그 정도의 차이는 아직까지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고 어 이게 그 시리아니 감독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 번의 기회 중에 9야드를 가야 된다. 그리고 10야드를 가야 된다. 이거는 단 1야드 차이지만 엄청난 차이인 거잖아요. 뭐 풋볼 좋아하시는 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1야드를 못 가서 펀트를 차는 상황 얼마나 많이 봅니까? 예,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이 필라델피아만이 가질 수 있는 굉장히 큰 강점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컵 스완슨이라는 그 격투기 선수가 좀 생각이 나는데 걸음종이라는 별명이 있죠. 상위권 문지기라는 그런 이제 별명도 갖고 있는 선수인데 상위권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선수를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걸음종이 내지는 상위권 문지기 이런 별명이 붙었던 선수였는데 올 시즌에 마이애미가 조금씩 그런 팀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마이애미가 그러니까 7주차가 종료된 시점에서 봤을 때 5할 미만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팀들, 뭐 차저스, 페이트리어츠, 그리고 이제 브론코스, 자이언츠, 펜서스 이런 팀은 그냥 정말 접했거든요. 근데 그 사실 이제 플레이오프에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팀들, 빌스라든지 이번 주 이글스 이런 팀들에게는 이제 패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컨텐더 팀 판독기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음. 그러니까 이제 약팀들을 워낙 크게 압도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음, 판독기보다는 조금 이제 강한 이미지가 들기는 하지만 음, 정말 딱 승패로만 보면 정말 김민준 아나운서 얘기해 주신 이제 그런 구도로 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돌핀스의 이제 향후 일정을 보니까 9주차에 이제 칩스와의 인터내셔널 게임이 있습니다. 이제 음, 뭐 칩스는 뭐 강력한 우승 후보니까 요 경기에 대한 게 또 결국에는 돌핀스에게 검증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음, 만약에 이 칩스와의 경기를 이기질 못하고 이제 넘어가게 되면 그 후에는 플레이오프에서 좀 보기 힘들겠는데라는 팀들과 연전이 있어요. 네, 음,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세 경기가 댈러스, 볼티모어, 버팔로. 이때는 이제 다시 좀 플레이오프에서 볼 가능성이 높은 팀들. 그러니까 음, 결과적으로 보면 칩스와의 경기를 승리하지를 못하면 그 음, 후에 뭐 아무리 뭐 70대 0, 100대 0으로 이겨도 16주 차까지는 너네 그래서 강약 약강인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스케줄이에요. 뭐 음, 본의 아니게 좀 그렇게 지금 네,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것 자체는 사실 팀에게도 굉장히 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요. 네, 음, 그래서 뭐 칩스와의 경기가 이제 그만큼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음, 이날 경기에 대해서 뭐 짧게만 언급을 하면 결국에는 자신들의 강점인 공격력이 살아나지 않았던 것이 이제 패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선 6경기에서 경기당 평균 500야드 가까이를 전진을 했더라고요. 음, 저도 좀 이게 맞아 하면서 좀 다시 검증을 해보고 막 계산을 해보고 이러면서 이제 자료를 찾았는데 네, 그만큼 뭐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줬었던 오펜스가 이날은 244야드 전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음, 굉장히 좀 얌전했죠. 예, 그리고 네, 뭐 30득점 이상을 지금 7경기 중에 5경기나 하면서 거의 밥 먹듯이 했었던 돌핀스였는데 음, 이날은 채 20점이 되지 않았던 이번 음. 시즌 최저 득점을 기록했던 또 그런 경기로 남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칩스와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이제 뭐 강약 약강 이미지 이런 말씀을 해주셨었잖아요. 근데 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이제 검증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 이미 그 시점에서 이미 강약 약강 이미지는 박혀 있다. 이게 실질적인 이제 문지기화가 되었다라고 봐도 좀 과언이 아니지 않나.
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마이애미가 어, 칩스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런 이미지가 좀 굳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보고요. 마지막 경기 가보시죠. 나이너스와 바이킹스의 맞대결입니다. 이 경기를 바이킹스가 이겼어요. 음, 그 메이저리그 이제 중계를 하는 그 많은 이제 해설위원들 중에 한승훈 해설위원이 이제 샌프란시스코 베이스의 팬이잖아요. 자이언츠 좋아하시고 나이너스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경기 전에 이제 그 인스타 스토리에 이제 그 게시물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글을 썼죠. 아이, 제퍼슨 없는 바이킹스는 뭐 나이너스가 이기겠죠라고 했는데 웬걸 바이킹스가 이겼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이 경기가 또 먼데이 나잇 풋볼 이제 전국 중계였기 때문에 음, 이 바이킹스의 커크 커즌스가 또 유독 이 전국 중계에 약하다는 또 이미지가 있었어요. 네, 근데 에, 그런 것들까지 뭐 고려하면 뭐 음, 나이너스가 좀 쉽게 승리하지 않겠느냐는 여론이 많았지만 이제 네, 승리는 이제 바이킹스가 가져갔던 그런 나름의 이제 업셋이었습니다. 음. 사실은 이제 그 나이너스도 불안 요소가 많긴 했어요. 이날 레프트 태클 트렌트 윌리엄스가 못 나오는 그런 경기였고 디보 세미얼도 이제 진작에 아웃이 됐죠. 어, 메카프리 역시도 이제 이날 경기에 못 나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다행히 좀 출장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근데 그걸 보고 나서 이제 저스틴 제퍼슨이 없기 때문에 뭐 바이킹스한테 설마 지겠어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그 경기 시작 때 차브리아스 워드가 인터셉션을 만들어내면서 경기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걸 딱 보면서 역시는 역시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웬걸 메카프리가 펌블을 하는 사고가 터졌고 거기서부터 이제 커크 커즌스, 에디슨, 호킨슨 정말 뭐 매드무비가 시작이 됐죠. 이날 이제 조던 에디슨이 123야드의 터치다운 두 개를 기록을 하면서 또 팀을 캐리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나 이제 두 번째 터치다운 만들어낸 장면 보시면 차바레스 워드랑 이제 50-50 상황에서 이제 경합을 하는데 공을 뜯어내면서 터치다운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리고 이제 호킨슨 선수도 이날 무려 11개의 캐치를 만들어내면서 86야드를 전진을 했었고 수비 쪽에서는 캠린 바이넘 선수가 연속 인터셉션을 만들어내면서 팀의 승리를 실링하는 그런 역할을 또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가 이제 2023 시즌 7주 차에 벌어진 경기였잖아요. 음, 근데 이제 뭐 시계를 한 8년 전쯤으로 돌려가 보면 이 2015년 7주 차가 사실은 커크 커즌스 인생에 굉장한 좀 모멘텀이 되는 또 그런 게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종의 뭐 8주년을 맞아서 또 커크 커즌스가 음, 또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이게 그때 당시 경기가 워싱턴 레드스킨스와 이제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의 경기였죠. 그 소위 말하는 You Like That 경기. 음, 예. 그 경기를 치른 지 뭐 정확히 똑같은 날짜는 아닙니다. 그게 2015년 10월 25일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날짜는 조금 다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거의 이 8년째가 되는 주간에 사실은 바이킹스의 현재 입장이 또 공교롭게도 You Like That을 외칠 만한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음, 팀의 상황도 그렇고 본인의 상황도 그렇고 굉장히 좀 바이킹스가 몰려 있는 상황에서 You Like That을 외칠 만한 승리를 또 나이너스를 상대로 만들어냈습니다. 참 저는 이 부분이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음. 만약에 커즌스가 이제 인생에서 세 가지 업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저는 한 두 가지는 이미 클리어가 된 것 같거든요. 이 You Like That 게임을 뭐 일종의 밈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뭐 리그 역사에 자기의 이름을 하나 새겨 넣었고 음, 또 쿼터백 다큐멘터리에 출연하면서 그렇죠. 또 풋볼 팬들과 또 풋볼을 평소에 보지 않는 팬들에게도 또 자신의 이름을 알렸고 음, 세 번째는 결국에는 이제 우승 반지를 하나 가지고 은퇴할 수 있다면 뭐 사실은 커즌스가 뭐 커리어 내내 뭐 좀 기복도 있었고 뭐 좋은 평가와 음, 나쁜 평가를 계속해서 반복해가면서 들었던 조금 뭐 평탄하지만은 않은 그런 선수 생활을 했지만 음, 마지막에 우승 반지를 하나 갖고 이제 우승할 수 있다면 아니, 은퇴할 수 있다면 뭐 최고의 이제 커리어를 가진 채로 이제 끝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음, 일단 한 두 개 정도의 미션은 클리어를 한 것 같고
음. 세 번째 미션을 언젠가 클리어할 수 있을지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참 이게 사람이 좀 못된 데가 있어가지고 못했으면 좋겠어요. 약간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그 데뷔 시즌이 2016년이어서 그때 기억이 조금 이제 생생한 편인데 그때 당시에 메이저리그 이제 더빙이 주 업무였거든요. 근데 그때 같이 이제 메이저리그 더빙 프로그램을 유재균 PD와 같이 음, 했었었는데 그때 시카고 컵스가 108년 만에 우승을 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메이저리그의 가장 큰 스토리 하나가 없어졌어요. 음, 예. 물론 그 우승을 108년 만에 차지를 하는 게 굉장한 스토리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거는 한번 이렇게 해 놓고 나면 휘발성의 어떤 뉴스고 108년, 109년으로 이어지는 이 우승 없는 기록은 정말 오랫동안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오래 묵으면 오래 묵을수록 더더욱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스토리인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오랫동안 우승을 하지 못했던 팀들이나 오랫동안 그 이제 그 고통받았던 뭐 선수, 팀 이런 그 그 팀의 팬들이나 그 선수에 대한 팬들에게는 굉장히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스토리가 좀 이어지는 것도 이 스포츠 업계에는 굉장히 좀 좋은 일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 제가 쿼터백 그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이 커크 커즌스에 대한 애정도가 굉장히 올라갔거든요. 예전에는 진짜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게 되지 않잖아요. 사실 이제 선수로서만 보게 되고 퍼포먼스로만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때도 이제 방송할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 이 선수가 굉장히 좀 '인간적으로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좀 '멋지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럼에도 뭐 선수로서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똑같고 이 선수가 우승을 못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 선수가 또 고통을 받는 것이 사실 스포츠는 엔터테인먼트잖아요. 뭐 제가 패트리어츠가 지면서 고통받는 거를 많은 팬분들이 좋아하시고 진만이 형이 카우보이스가 지는 걸 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거를 많은 팬분들이 좋아하시는 것처럼 커즌스가 고통받는 거를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즐기고 있고 그 많은 팬분들도 별반 다르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음.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우승 반지는 못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나이너스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면 음. 글쎄요. 가장 약점이 없는 팀이 아니겠느냐라고 저희가 뭐 몇 주 전에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평가가 좀 무색하게 좀 의외의 연패를 당하면서 좀 시즌 중반에 큰 위기를 맞았어요. 음. 사실 뭐 나이너스도 끝까지 기회가 좀 있긴 했죠. 이날 이제 브록 퍼디가 인터셉션을 처음으로 던진 이후에 바이킹스의 키가 그렉 조셉이 이제 50 야드짜리 필드 골을 실패를 합니다. 와이드 라이트가 되죠. 그 이후에 인제 22대 17의 점수 차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뭐 5점 차니까 터치다운 한 번이면 역전이 가능한 스코어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브록 퍼디가 그다음 드라이브에서도 인터셉션을 던지는 부분. 결국은 그러면서 인제 경기를 내주게 됐던 나이너스였는데 2주 전에 이제 녹화를 하면서 그 얘기했었잖아요. "나이너스가 뭐 전승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이제 2주 전에 제 자신이 굉장히 좀 부끄럽고 근데 저도 브록 퍼디가 연속 인터셉션으로 경기를 끝낼 줄 뭐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전까지는 나이너스가 끌고 가는 상황에서 게임 슬링을 하는 역할을 브록 퍼디가 굉장히 잘하는 모습들만을 봤었는데 끌려가는 상황에서 역전을 시킬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검증은 사실은 이때까지는 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 봤을 때는 글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뭐 '한 경기만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은 앞으로 인제 이
브록 퍼디가 커리어를 쌓아 나가면서 '큰 숙제 중에 하나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리고 뭐 긍정적으로 보면 그래도 이런 숙제가 있다는 것 자체를 인지할 수 있었던 뭐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예. 음. 사실은 뭐 정말 전승 행진을 예를 들어서 정규 시즌에 달리면서 뭐 리드를 거의 내주지 뭐 않고 만약에 정규 리그를 마쳤다면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예상 외에 좀 리드를 당했을 때 뭐 퍼디를 포함해서 뭐 팀 전체적으로 이제 좀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그냥 어쩌다 한 번 졌는데 그냥 탈락이네. 뭐 요런 시나리오가 사실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몇 년 전에 그 라마 잭슨의 볼티모어가 좀 그런 뭐 경험을 했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음. 그런 것과 비교하면 아, 우리가 요런 흐름에서는 좀 꼬이고 잘 안 풀리는구나라는 거를 좀 인지하고 이걸 음.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뭐 칼 시너원 감독에게는 나름 또 약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음. 패배가 되지 않았나.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 네. 그나마 좀 뭐 나이너스의 위안거리는 크리스찬 맥카프리의 신기록이죠. 이날 인제 뭐 45 러싱 야드의 터치다운 하나, 51 리시빙 야드의 터치다운 하나를 기록을 하면서 양면에서 인제 터치다운 하나씩을 기록했고 음. 16 경기 연속 스크리미지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는 그런 이제 신기록을 작성을 했습니다. 음. 그러면서 지금 뭐 리그 러싱 야드 1위 기록도 뭐 탄탄하게 이어가고 있는 맥카프리입니다. 음. 저는 이제 '수비 쪽에서의 퍼포먼스가 이날 경기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고요. 닉 보스 선수를 제외한 다른 선수들이 바이킹스의 오라인과 커크 커즌스를 충분하게 좀 괴롭혀 주지 못했던 부분, 이 부분이 좀 패배 요인 중 하나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그 약점이 발목을 잡는 경우도 꽤 많지만 강점이 제 역할을 못했을 때 경기가 무너지는, 팀이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음. 나이너스가 이날은 뭐 약점보다도 강점이 무너지면서 경기가 좀 어려웠다라는 생각이고, 어쨌든 지금 5 연승으로 시즌을 출발했는데 이후에 2 연패입니다. 더군다나 인제 브록 퍼디가 컨커션 프로토콜에 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출장 여부가 좀 불투명한 상황이고, 만약에 또 나서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 나이너스가 조금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뭐 순항을 하고 있던 나이너스였는데 굉장히 좀 커다란 풍랑을 만나게 됐다. 요렇게 좀 정리를 해 보면 어떨까 싶네요. 음.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이제 7주 차에 치러졌던 모든 경기를 이제 살펴봤는데 음. 마지막으로 뭐 정리 겸해서 한 가지 좀 소름 돋는 사실을 뭐 전해드리면 음. 7주 차 종료 시점에서 양대 컨퍼런스 1위 팀들이 모두 6승 1패를 거두고 있거든요. 음. 이제 그게 결국 지난 시즌 슈퍼볼에 올랐었던 칩스와 오. 이글스 돌고 돌아 또 그 녀석들이 네. 가장 양대 컨퍼런스 높은 곳에 지금 위치를 해 있다. 음. 물론 뭐 중간 순위이기는 하지만 네. 그렇죠. 그래서 또 칩스와 또 울스. 네. 네. 뭐 일단은 지금 그렇게 돼 있다. 그리고 음. 팬서스가 이제 언제 시즌 첫 승을 거둘 수 있을지 요것도 좀 뭐 당분간 한번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또 8주 차에 돌아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8 주차가 인제 바이위크 팀이 하나도 없는 주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인제 또 16 경기가 치러지게 되는데 어 저희가 최근의 일정들을 고려를 했을 때 '이 모든 경기를 또 딥하게 다루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최대한 잘 준비를 해서 다음 주에도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